선생님 여러분 안녕하세요. 권 교수의 해피 사교. 자, 이 강의는 파이널 핵심 체크라고 이름을 만들어 봤습니다. 정말 시험 보는 하루 이틀 전 또는 시험 당일 아침 뭘 볼까, 뭘 가지고 갈까 조금 또 고민이 되실 분들도 있을 거예요. 물론 이제 이미 다 이제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근데 제가 이거를 드린다고 해서 뭐 시험에 방해가 될 것은 아니니까 제가 그래도 이런 것들은 한번 더 확인을 해보고 가자. 그리고 계속해서 제가 양면으로 제가 인쇄를 하니까 2장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뭐 꼬깃꼬깃 접어도 되고요. 어쨌든 뭐 파일에 넣어도 되고요. 그래서 뭐 지하철 타고 쭉 가면서도 이걸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제가 제작을 했습니다. 그 세부 내용이 아주 많은 것은 그냥 제목만 제가 이렇게 제시를 했고요. 또 비교적 뭐 짧으면서도 또 중요한 내용들은 그 내용들까지도 제가 함께 이렇게 요약으로 했습니다. 자, 하다 보니까 전체가 이제 56개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번 강의 동안에는 요 56개를 우리가 함께 발췌도, 주마간산 있죠? 함께 이제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바로 갑니다. 사회과의 명칭. 자, 사회생활과 소셜 스터디즈라고 하는, 그렇죠, 미국에서의 그 명칭을 이제 우리가 교수 요목기 때 가지고 와서 사회생활과라고 했고요. 교수 요목기부터 1차 교육과정까지는 이 이름을 썼습니다. 근데 고등학교는 1차 때 바로 사회과로 이름을 바꾸고 초등학교, 중학교는 2차 때 이름을 바꿉니다. 이것도 뭐 이것의 차이를 물어보기보다는 좀 그건 너무 지엽적인데요. 그래도 그냥 2차 때부터 바꿨다가 보통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2차 때 사회과로 바뀌었다. 그러면 고등학교는 1차 때 사회과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또 놓칠 수도 있으니까 그래도 조바심에. 자, 일반 사회라는 용어는요, 이거는 과목입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를 일반 사회과 그러죠. 일사과. 제가 이제 서울대 사회교육과 다닐 때도 역사교육과나 지리교육과 그 친구들이 우리한테 일사과 이런 식으로 불렀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용도로도 쓰이지만 우리 이제 교육과정에서의 일반 사회라고 하는 것은 과목이었습니다. 과목. 1차 교육과정, 2차 교육과정 때 일반 사회라는 과목이 있었어요. 요게 이제 3차 때부터 없어지는데요. 요것은 교수 요목기 때는 과목이 뭐였어요? 공민이잖아요. 그렇죠? 공민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렇게 일반 사회로 바뀌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사회과 교육의 본질은 이제 일단 세 사람 바스 셔미스가 나오면은 세 가지. 시사 반까지 하면 돼요. 시민성 전달 모형 또는 문화유산 전달 모형이고요. 그 다음에 사회과학 모형, 반성적 탐구 모형 됩니다. 굳이 뭐 시기로 이렇게 나눈다면은 사실 반성적 탐구 모형이 더 먼저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시민성 전달 모형은 그냥 옛날부터 있어 왔던 것이고요. 어떻게 보면 사회과가 생긴 처음부터 반성적 탐구 모형이라고 보면 돼요. 존 듀이의 반성적 사고, 그렇죠, 진보주의 막 이러면서 그러다 보니까 정작 문제 해결을 못하고 학생들은 제대로 배우는 게 없다 그래가지고 그리고 스푸트니크 충격 이러면서 이제 사회과학 모형으로 넘어가죠. 브루너의 교육의 과정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넬슨과 마이클리스 두 사람이 더 등장을 하면 뒤에 있는 두 개의 사회 비판 모형 그리고 개인 발달 모형으로 가야 합니다. 자, 4번 사회과 교육 목표 유형에서는요, 추상적인 목표와 구체적인 목표, 그리고 인지적 목표와 정의적 목표. 자, 인지적 목표와 정의적 목표에서는 이제 블룸의 그 6가지, 5가지 함께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고요. 또 목표를 행동적인 목표라는 것이 밑에 나오니까 그때 언급하겠습니다. 바로 5번입니다. 자, 사회과 교육 목표의 진술 방식에 있어서 행동적인 표현을 하는 게 바로 타바라든지 블룸인데요. 행동적 표현의 문제점입니다. 너무 구체적인 행동으로 표현을 해 놓으니까 또 좀 이렇게 시민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추상적인 건데 이런 것들은 또 표현을 하는 게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을 하면 좋겠네요. 자, 6번입니다. 사회과 목표의 변천. 자, 이건 미국을 기준으로 하는 거고요. 초기에는 시민성 함양, 좋은 시민의 양성, 그리고 반성적 사고입니다. 신사회과 시기죠. 자, 신사회과 시기는 1960년대입니다. 지식의 구조화, 탐구 기능, 발견 학습. 자, 1990년대 이후는 고차 사고력의 강조, 가치 교육의 강조, 그리고 시민 행동의 강조. 그리고 21세기 시민성의 새로운 지평, 다중적 시민성이죠. 세계 시민성, 다문화 시민성, 디지털 시민성.
뭐 다중적 시민성 같은 경우에는요, 한 지역의 주민이기도 하고 한 나라의 국민이기도 하고 또 세계, 그렇죠? 세계의 시민이기도 하다. 그래서 그거 다 다중적 시민성, 또 적자 띄고 다중 시민성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회과 교육 목표의 변천에서는 교수 요목기 역시 옛날 객관식 기출로 나왔던 겁니다. 전체주의의 영향에서 벗어나 미국식 자유민주주의를 실천할 수 있는 시민을 양성하자였고요. 제3차입니다. 삼국통일 김유신 그랬습니다. 3차는요, 유신이에요, 유신. 박정희 유신. 그 무렵이니까 어떤 내용이 나올지 알겠죠? 사회과학 지식체계의 이해나 사회과학 탐구 능력의 함양 등과 같은 자질들이 추가가 돼요. 자, 요것은 이론적으로는 그렇죠? 학문 중심 교육 과정에 영향을 받고, 그렇죠? 내용적으로는 국가주의 영향을 받았다. 그것도 더불어서 기억하겠습니다. 6차입니다. 국민이라는 용어 대신에 시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보편적인 민주시민의 자질을 양성할 것인지 목표로 제시가 된 게 6차입니다. 7차 때는 세계 시민 교육을 강조했고요. 2007 개정에서는 다문화 교육을 반영합니다. 2009 개정에서는 글로벌 창의 인재 육성이고요. 2015 개정에서는 창의 융합형 인재 양성, 역량을 강조했습니다. 문이과 통합형이었잖아요. 제가 한 번 더 언급을 드리지만 남은 기간 며칠 되지 않고요. 2022 개정 교육 과정이 올해 본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은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높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말고도 출제할 게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굳이 그거를 출제를 할까? 근데 만일에 출제가 된다면 쥐어짜서 어떻게든 쓰기를 바랍니다. 왜냐? 이 제시문이 있잖아요. 제시문. 그러니까 제시문에 어떤 그 맥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그래도 우리가 이 몇 글자를 쓸 수 있는 그 정도의 우리가 실력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남은 기간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 이래서 그 2012 그 개정 교육과정 제가 다운을 받았는데요. 이걸 책으로 하면은 이거 너무 안 됩니다. 하지 마세요. 자, 8번입니다. 2016년 사회과 모형과 발달이죠. 바로 2016년 보고서잖아요. 자, 학교 시민교육의 개혁 요구가 있었습니다. 1892년에 10인 이후에 1896년에 7인 이후에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해봤는데 안 되겠다. 그래서 아예 새로운 과목을 만들자. 최초의 사회과 교육과정 모형이 바로 1916년 보고서를 기반으로 해서 된 거고요. 그때는 뭐 9학년에서 공민, 12학년에서 민주주의 제문제. 민주주의 제문제가 바로 POD라는 거잖아요. POD, Problems of Democracy. 그렇죠? 민주주의 제문제. 자, 중요한 과목이었습니다. 처음부터 통합형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920년대, 30년대가 바로 사회과의 발달이고요. 바로 사회과 운동 시기입니다. 우리가 신사회과 운동은 잘 기억을 하는데, 신사회과 운동은 1960년대 그래서 기억을 하는데, 그럼 신자가 붙기 전에 사회화 운동은 언제 때요? 이러면은,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생겼을 때죠. 사회과가 처음 생겼을 때, 있죠? 20년대, 30년대입니다. 통합, 그렇죠? 중핵교육과정도 나오고요. 자, 사회과 운동 시기입니다. 중핵교육과정 그리고 교육을 통해 가지고 사회를 발전시키자. 사회가 이 모양 이 꼴로는 안 된다. 더 개선시키자, 발전시키자. 이대로는 안 돼. 이대로는 돼. 이대로가 좋아. 기능론 보수잖아요. 이대로는 안 돼. 이 갈등론 쪽이죠. 그죠? 사회 재건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940, 50년대에는요, 보수주의가 다시 강화됩니다. 9번, 60년대, 70년대 초의 신사회과 운동, 바로 제롬 브루너의 교육의 과정이라고 하는 책, 그리고 거기에 입각해서 만들어진 마코스라고 하는 것도 기억을 합니다. 자, 뭐 다 기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억합니다라는 말 안 할게요. 자, 10번, 신사회과 운동 이후에 80년대 사회과 교육은 이제 신자유주의, 그리고 보수주의. 항상 진보주의, 보수주의가 왔다 갔다 순환하죠. 90년대 이후에는 표준입니다. 표준 중심 개혁 운동이고요. 역시 표준화시킨 게 바로 스트랜드, 그죠? 뭐 어떤 줄기, 가닥 이런 뜻이고요. 뭐 주제, 대주제 이런 식으로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스트랜드 중심 통합. 통합의 원리에서 종합적 형태의 통합의 얘가 바로 스트랜드 중심 통합이죠. 12번입니다. 자, 우리나라 사회과의 발달 과정에서 교수 요목기는 자, 이름이 이제 사회생활과다라고 하는 것. 초등은 통합체제를 도입을 했고요. 중등은 분과 형태입니다. 그렇죠? 역사, 지리, 공민이었습니다. 교수 요목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1차부터 이제 공민 대신에 일반 사회가 들어간다 그랬죠. 자, 13번 1차 교육 과정입니다. 초중등 사회생활과. 초중등은 사회생활과고 고등은 사회과로 이름을 처음부터 바꾼다. 공민 대신에 일반 사회와 도덕이 신설되었다. 자, 14번 제2차 교육 과정 민족 주체성과 경제 성장의 내용을 강화했고요. 이제 초중등도 사회과라는 이름으로 바꾸죠.
자, 사실 2차는 밋밋합니다. 그냥 이름 바꾼 거 하나 정도. 3차입니다. 3차는 또 내용이 좀 많이 나와요. 자, 삼국통일 김유신, 유신, 그렇죠. 1972년에 유신이 있잖아요. 이론적인 측면에서는 학문 중심 교육과정에 영향을 받고 현실적인 측면에서는 국가적인 영향을 받아 개정이 이루어집니다. 1차에서 교육과정에 편성되었던 고등학교 일반사회 과목이 폐지되고요. 정치, 경제, 사회문화 두 과목으로 편성이 됩니다. 자, 4차 교육과정 80년대가 되겠네요. 나선형 교육과정 조직이 환경확대법의 원리에 맞춰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제4차 교육과정의 초등사회과부터다라고 하는 걸 기억을 합니다. 4차 과목 4개, 사회 1, 사회 2, 지리 1, 지리 2 이렇게 딱 4개가 나오면 4차입니다. 자, 다음에 17번 5차는요. 기존의 사회 1, 2가 다시 정치, 경제, 사회문화로 지리 1, 2가 이렇게 큰 변화 없음. 6차입니다. 자, 5차 교육까지는 국민적 자질의 교과목표 용어로 주로 사용되다가 제6차부터는 모든 학교급에서 민주시민적 자질을 내세움. 그러니까 중학교는요, 초등학교하고 고등학교는 이제 국민이었고 중학교는 민주시민이었는데 이제 이때는 모든 학교급에서 민주시민으로 바뀝니다. 일반 사회와 지리 영역의 내용을 통합하여 공통사회 꼭 기억하라 했죠. 공통사회와 통합사회 구분해야 됩니다. 공통사회는 6차, 통합사회는 2015 개정입니다. 사회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둔 과목이다. 고등학교 사회과 과목 중에서 국사와 공통사회는 공통필수 과목으로 지정이 되었고 또 하나 기억할게. 정치, 경제가 붙어 있었는데 떨어집니다. 정경분리유. 정경분리유. 자, 정치, 경제 붙어 있었던 과목이 분리되었시유. 언제? 6차 때. 자, 정경분리유. 자, 7차입니다. 7차도 칠시 형제들이 많죠. 칠수야, 칠구야, 칠성아, 칠초야. 자, 7차 학습자 중심의 수준별 교육과정의 추구, 수준별, 7수, 그렇죠? 교육과정 문서체제 성취 기준을 도입했다. 7성. 자, 성취 기준 도입해서 7성. 국민학교 명칭이 초등학교로 바뀌었다. 7초야. 자,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1학년부터 10학년까지, 그리고 고2부터 고3까지 선택 중심. 인간사회와 환경 7글자, 그랬죠? 자, 7차 때만 있던 과목입니다. 일반 선택. 자, 2007 개정에서 없어졌다 그랬어요. 수능에 출제를 안 하니까 공부를 안 해서. 자, 구성주의 7구야. 구성주의. 그렇죠? 자기주도도 학습, 개별화 학습. 개인차를 고려한 수준별 교육과정, 각급 학교의 수행평가. 7수야에는 수행평가도 있고 수준별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기존 교육과정이 단원명과 내용 요소를 나열했던 것에 비해서 제7차 교육과정 문서는 진술문 형태를 통해서 내용 요소와 행동 요소를 결합하여 제시했다. 기출인데요. 뭐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20번. 2007 개정 교육과정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뭐 주기적 이거 8회 실전 모의고사 때 이건 문제 냈었습니다. 자, 대강화라고 하는 거 넘어갈게요. 21번입니다. 2009 개정이죠. 학년 군제 교과, 군간 수업 시수 20% 증가 운영, 집중 이수제. 자, 2009. 자, 2015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되겠습니다. 핵심 역량 나오고요. 자, 거기에 코드 동그라미 코드. 자, 성취 기준에 코드를 부여하여 성취 기준의 검색과 분류를 용이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거. 자,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으로 했는데 우리 일반 사회 쪽에서는 진로 선택 과목이 사회 문제 탐구. 자, 23번. 자, 제목이 사회과 교육과정의 조직 원리가 됩니다. 자, 환경학대법의 원리, 24번에 나선형 교육과정의 원리, 25번에 통합의 원리가 되고요. 26번은 사회과 교육과정의 조직 형태죠. 자, 조직 원리와 조직 형태입니다. 자, 조직 형태는 교과 중심, 경험 중심, 학문 중심, 역량 중심 했고요. 역시 교과 중심. 자, 8회 때 제가 문제를 냈었습니다. 자, 그리고 27번에 역시 단골 손님, 사회과 교육과정과 교사의 역할입니다. 자, 교육과정 전달자. 교육과정을 단순히 전달하는 역할만 해라. 교육과정이 A라면, 라지 A라면 그대로 교육 현장에서도 라지 A로 전달을 해라 하는 게 교육과정 전달자, 교사 배제 교육과정이고요. 교육과정 조정자는 A인데 라지 A를 A-로 할 수 있는 겁니다. 능동적 실행가로서의 교사가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멈추지 말고 더 해라. 그렇죠? 자, 성찰 하다 보면은 이거 쉔 할 필요 없다 그랬습니다. 자, 할 필요 없고요. 그냥 성찰적 실행을 하다가 보면 이론가까지 나갈 수 있다. 자, 교육과정 이론과 셋 구분해야 합니다. 자, 다양한 수업 모형에서 인지적 수업 모형에서는 개념학습. 자, 뒤에 나오겠지만 개념학습에는 속성 모형, 원형 모형, 상황 모형이 있고요.
탐구학습입니다. 자, 브루너의 탐구학습, 문제제기, 가설 설정, 용어의 정의 및 개념화, 자료 수집, 자료 분석, 가설 검증 및 일반화, 이론 도출, 새로운 탐구의 시작, 요 절차 빈칸 한두 개 만들어 놓으면 채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반화 학습 등이 있고요. 정의적 수업 모형에서는 이거는 가치 교육이죠. 언어적 교훈주의, 가치 명료화 모형, 가치 추론 모형, 가치 분석 모형, 언발 명분입니다. 자, 다음에 종합 모형으로서는 의사 결정 모형. 그렇죠. 뱅크스가 가치 탐구를 하려다 보니까 결국 가치 탐구를 통해서 의사를 결정하는 것이니까 여기는 지식이 필요하다 그래서 사회 탐구와 가치 탐구를 모아서 그렇죠. 의사 결정 모형으로 종합을 했죠. 자, 의사 결정 모형이고요. 논쟁 문제 수업 모형, 바로 대표적인 하버드 모형 뒤에 또 나옵니다. 협동학습 모형에서는요, STAD 있고요. 직소 1, 직소 2. 자, STAD와 직소 1을 모은 것이 둘을 합쳐가지고 직소 2가 나왔어요. 자, 그리고 스타일 모형이라고 하는 게 있었죠. DME라고 하는 에피소드를 이용을 해서 이제 문제 해결하는 거. 자, 이것도 협동학습의 예가 됩니다. 이거는 이제 참고 책에는 없지만 기출 문제에 아주 그 적절한 예가 나와 있습니다. 31번 가요. 사회과의 다양한 교수 기법에서 강의법, 질문법, 토의 토론법. 자, 문제 나올 만한 게 역할극과 모의학습입니다. 역할극과 모의학습 구분해야 됩니다. 역할극은요, 대본이 있어요. 대본이 있습니다. 연기자처럼 그 대본을 딸딸딸딸 외워서 자연스럽게 연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모의학습은요, 우리 모의고사 보는 거예요. 모의고사 볼 때 이거를 연기하는 건 아니에요. 대본이 없잖아요. 자, 역할극과 모의학습 이거 구분해야 됩니다. 모의고사는 모의학습입니다. 역할극이 아니고요.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역할극의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무슨 법정? 모의법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역할극의 대표적인 사례가 모의법정이니까 그게 모의라는 글자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집중력을 놓치면 그냥 같은 모의가 있으니까 모의법정 주고 이거 교수 기법 중에 뭐냐? 이러면 그냥 모의 실험 또는 모의학습 갈 수 있어요. 안 됩니다. 자, 그건 역할극이에요. 자, 이제 개념의 성격에서 출제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나오면 우리가 그냥 다 틀릴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개념의 추상성과 원형, 속성에는 결정적인 속성과 비결정적인 속성이 있고요. 예와 예 아닌 것, 그리고 오개념과 상투개념. 오개념과 상투개념, 이제 그래도 며칠 있으니까 시간이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오개념은 당연히 틀리게 말하는 거고요. 상투개념은 흔히 말하는 고정관념이죠. 흑인들은 게으르다 뭐 이런 것들이 상투개념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개념의 유형으로서는 추상적 개념과 구체적인 개념, 상위 개념, 동위 개념, 하위 개념. 자, 우리가 문화는 물질 문화와 비물질 문화가 있다라고 한다면 물질 문화와 비물질 문화는 동위 개념이죠. 그런데 그냥 문화는요, 물질 문화와 비물질 문화에 있어서는 상위 개념이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위아래 수평, 수직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게 상위 개념, 동위 개념, 하위 개념이고요. 접합 개념은 결합 개념입니다. 이적 개념은 비결합 개념이죠. 자,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는 거. 예를 들면은 국적 같은 경우에는요, 그냥 각각의 하나만 있으면 되죠. 접합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계층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 가지가 교육이라든지 뭐 학력이라든지 소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차이를 아셔야 됩니다. 꼭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동안은 출제가 안 되었어요. 그러나 출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34번에 개념학습의 모형에서 속성 모형, 당연히 이거 순서 다 빈칸 2개 나오면 빈칸 다 채울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거기서 5번의 가설 검증이 중요하죠. 5번의 가설 검증 중요합니다. 느닷없이, 왜냐 우리는 늘 그렇잖아요. 앞에 가설이 설정되어 있어야 나중에 가설 검증하느냐 아니냐. 그러니까 탐구학습 모형에서 탐구학습할 때 앞에 가설 설정 나오고 그리고 자료 수집 분석하고 저 뒤에 가설 검증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는 앞부분에 지금 가설 설정이 없는데 바로 지금 가설 검증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요 빈칸 만들었을 때 우리가 미리 알고 있지 않으면 가설 검증 쓰는 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가설 설정과 검증이 동시에 일어난다고 보면 돼요. 자, A는 B다 그러면 C도 B냐, D도 B냐, E도 B냐. 그러니까 C도 B인지 D도 B인지 E도 B인지를 알아보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A는 B이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C도 B일 것이다라는 가설을 세우고 그거를 바로 검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설 설정과 검증이 바로 일어난다. 그래서 가설 설정 및 검증이라고 사실은 표현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하기보다는 그냥 가설 검증이라고 이렇게 한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35번 원형 모형이고요. 자,
셋 다 그 뒤에 36번의 상황 모형인데 셋 다 속성 검토 나오고요. 얘와 얘 아닌 거 나온다 그랬습니다. 근데 두 번째 나오는 게 다르다 그랬어요. 그래서 만일에 빈칸이 나오면은 33번의 동그라미 2번 속성 제시와 정의, 35번의 동그라미 2번 원형 또는 예 제시, 36번의 동그라미 2번 상황 및 경험의 진술, 요게 출제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반드시 출제될 가능성이니까 만일에 빈칸을 해서 순서를 물어보면 요 두 번째 칸을 비워둘 가능성이 크고요. 그거 하나만 할 거냐 나머지 또 하나를 더 비울 거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 37번의 일반화의 교수 단계에서는 3번의 자료 인출 도표 기출입니다. 자료 인출 도표 그냥 명칭 꼭 알아두고요. 자, 38번에 이제 고차 사고력 하면 탐의 창비매인데요. 그 중에서 특별히 탐구력 그리고 의사결정력은 그 모형이 있어요. 순서가 있어요. 탐구학습 모형이 나올 거고요. 의사결정 모형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37번, 38번, 그리고 39번에서는 이제 그게 나오는데, 근데 이거는 고차 사고력 부분에 따로 나오다 보니까 표현이 좀 길어요. 표현이 좀 깁니다. 그래서 구경을 한번 해보자. 자, 38번. 문제제기 가설 설정, 용어의 정의 및 개념화, 자료 수집, 자료 분석, 가설 검증 및 일반화, 이론 도출. 순서가 있겠다. 그죠? 개념, 일반화, 이론. 그렇죠? 자, 처음에는 사실이죠. 우리가 사실, 개념, 일반화, 이론. 그렇죠? 가설 검증하고요. 일반화, 이론 도출하네요. 자, 그 다음에 의사결정력 신장을 위한 수업, 문제 제기하고 지식과 가치 문제 확인. 이건 늘 나오는 거잖아요. 왼쪽 앞에는 사회탐구로 내려가고 오른쪽에는 가치탐구로 내려가는 것. 그 위에 이제 두 번째에서 지식과 가치 문제를 확인하는 것. 자, 그게 전형적인 의사결정 모형이 나옵니다. 자, 40번. 자, 고차 사고력과 질문법에서는요, 불륜 모형이 지적분 종평이죠. 자, 앞에 있는 두 가지는 저차 사고력, 뒤에 있는 네 가지는 고차 사고력입니다. 자, 그리고 길포드 모형도 기출이죠. 자, 한 두 번 정도 출제가 되었는데요. 불륜 모형이 있기 때문에 두 번 정도 이미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새삼스럽게 길포드 모형이 출제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솔직히. 높지 않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0은 아니니까 한 번은 더 보자라는 취지로. 자, 길포드는 인간의 인지 능력을 기억, 관계 또는 유형 등의 발견, 수렴적인 사고와 확산적인 사고, 평가 등으로 나눈 것을 기초로 하여 질문을 구성하는 방법. 확산적 사고 나왔으니까 보통은 그 고차 사고력에 대한 개념 정의하다 보면 이 확산적 사고, 확장적이다 이런 표현 나오죠. 자, 41번입니다. 가치교육의 방법, 언발명분이잖아요. 언발명분. 자, 네 가지고요. 언어적 교훈주의, 발달 단계 접근법, 그리고 가치 명료화 접근법인데, 가치 명료화 접근법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7가지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계속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계속 출제가 되는데도 또 출제가 돼요. 그래서 이 7가지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첫째, 선택의 단계. 그러니까 크게는 셋으로 나누는데요. 그 셋을 다시 7으로 나누죠. 첫째, 선택의 단계에서 여기에서는 자유로운 상황이 보장되어야 하고 다양한 대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각 대안의 결과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둘째, 선택을 소중하게 여기는 단계, 프라이징에서 자, 4번, 자기가 선택한 걸 소중하게 여기고 기쁘게 생각해야 하며 선택한 걸 다른 사람들에게 기쁘게 발표하는 것 때문에 가치 명령이 받는 비판이 뭐냐? 그 어떤 비밀의 자유, 그렇죠?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 어떤 사상의 자유, 이런 것들이 이제 침해된다라고 하는 거 있고요. 이거는 이제 본인의 가치를 명료화하는 데 그치기 때문에 지나친 가치 상대주의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 다 기억할 겁니다. 셋째, 행동의 단계로서 여기에서는 선택에 따라서 행동해야 하며 선택과 행동이 삶의 한 유형이 되도록 생활에서 계속 반복해야 합니다. 계속 반복해야 된다라는 것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덕윤리에서도 나오는 강조하는 표현이죠. 이 덕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도 어쩌다 한두 번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야 됩니다. 자, 뱅크스 가치 분석 나오죠. 자, 언발명분입니다. 자, 42번 대안적인 가치 교육의 접근법, 배려와 감사의 윤리 교육. 배려 윤리 좀 캐럴 길리건이라든지 넬 라딩스까지는 나오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실천해야죠. 항상 행동하잖아요. 정의적 영역에서 행동을 해야죠. 그래서 친사회적 행동교육입니다. 자, 43번. 역시 안 나오면 이상하다 했던 바로 하버드 모형 당연히 나옵니다. 자, 사회과 논쟁 문제 수업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워낙 하버드 모형이 강력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은 사실 공부 안 해도 관계없습니다. 올리버와 쉐이버입니다. 올리버는 스승이고요. 쉐이버는 그 제자입니다. 자, 개념의 명료와 경험적 증거에 의한 사실의 증명, 가치, 갈등, 해결 등 세 가지 방법에서 해결하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가 일치돼야 되는 거예요. 개념이, 그렇죠? 서로가 논쟁 수업을 하는 거, 싸우는 거잖아요.
싸우는데 그 용어에 대한 서로 생각이 다르면 싸움이 안 되겠죠. 그렇죠? 이제 그걸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경험적인 증거, 사실은 팩트입니다. 팩트는 경험적인 증거,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싸워야 되죠. 근데 가치 갈등의 문제가 가장 어렵다고 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주장이기 때문에 다르다가 허용이 되잖아요. 자, 윤리 법률 모형 또는 법리 모형이라고도 합니다. 하버드 대학교 대학원 사회과 교육 프로그램에서 개발했기 때문에 하버드 모형이라고도 불립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인정을 하고 강조했던 게 바로 기본 가치지요. 논쟁 문제 해결 기준으로서 하버드 모형에서 강조했던 게 바로 사회 기본 가치입니다. 기본 가치는 인간의 존엄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그 하위의 여러 가치들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회적 가치, 보편적 가치, 추상적 가치는 개인적 가치, 특수한 가치, 구체적 가치보다 더 우선한다 그랬습니다. 자, 논쟁 문제 수업에서 바로 교사의 역할, 세 모형 나오는데 그동안에는 켈리 모형만 나왔습니다. 켈리 모형만 나왔는데 하우드 모형도 은근히 내용이 재미도 있고요. 만만치 않아요. 헤스까지는 나오기 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켈리를 그동안 늘 냈기 때문에 켈리만 내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도 내자. 하우드 낼 거로 예상하겠지? 아니야, 나는 헤스 낼래. 할 수도 있잖아요. 자, 그래서 45, 46, 47은 암기하셔야 됩니다. 무슨 형만 주고요. 요거 어떤 유형인지 쓰시오 나올 수 있고요. 실제로 나왔잖아요. 자, 45번 켈리입니다. 1번 배타적 중립형, 2번 배타적 편파형, 3번 중립적 공정형, 4번 신념을 가진 공정형. 자, 켈리는 이 중에서 신념을 가진 공정형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걱정을 한다. 교사가 자기 신념을 이야기해버리면 학생들이 너무 많은 영향을 받지 않겠느냐. 아니다. 학생은 역할 모델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역할 모델이 돼야 되기 때문에 신념을 가진 공정형이다 했고요. 하우드는 그거 아닙니다. 1번 신념형, 2번 객관형, 3번 악마 옹호형, 4번 종합형, 5번에 의장형, 6번에 소개형 그랬는데, 자, 하우드는 공정한 의장형이 바람직하다 그랬습니다. 자, 헤스 모형입니다. 헤스는 넷으로 거부형, 회피형, 특권형, 균형형. 아무래도 출제하려면은요, 켈리를 낼 건데 켈리가 아니면은 하우드 나오겠죠. 왜냐하면 헤스는 그 이름이 좀 약하잖아요. 그죠? 근데 하우드는 악마 5호형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죠? 자, 48번 가겠습니다. 평가의 최근 동향과 강조점, 목표를 행동적으로 표현하는 것. 그렇죠? 구체적으로 행동적으로 표현하는 것 강조되고요. 지식의 구조 및 고차 사고력 평가, 가치 영역의 평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참평가와 수행평가의 구체적인 형태로서는 논술문 작성, 포트폴리오가 또 역시 기출입니다. 포트폴리오 많이 출제가 되었었어요. 자, 비교적 일정 기간 동안의 어떤 과정이나 결과를 보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의 변화 정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행평가 자체가 주관적인 요소가 개입이 되기 때문에 객관성, 신뢰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자, 평정척도를 이용한 채점. 평정척도라는 것은 아주 잘한다, 대체로 잘한다, 보통이다, 못한다, 아주 못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 평등척도입니다. 평정척도. 자, 사회과 평가의 방법에는 필답고사 있고요. 규준지향검사와 규준지향검사가 흔히 말하는 절대평가죠. 그 다음에 준거지향검사가 상대평가를 말합니다. 교사 제작검사 있고요. 표준화검사 이건 알 거고요. 관찰입니다. 관찰. 보통 문화인류학에서는 참여관찰이라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이제 그냥 우리 사회과에서의 그 평가에서는 그냥 관찰이라고 그냥 좀 아쉽지만 두 글자로 그냥 관찰이라고 쓰면 됩니다. 습관적으로 참여관찰 쓰지 마세요. 선생님이 거기 참여했다가 이거 되겠습니까? 그죠? 그냥 관찰만 해야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척도법 1화 기록입니다. 1화 기록. 1화 기록도 제 모의고사로 출제를 했고요. 그렇죠? 자, 다음에 대화를 통해서 집단 토론, 그렇죠? 자기평가, 동료평가. 자기평가, 동료평가는 평가의 주체가 다른 평가들과 다르다 하는 거. 자, 다음에 51번 정의적 영역의 평가 문제에서는 지금까지 흔히 태도와 가치에 대한 측정은 찬성과 반대의 정도를 5단계로 나누어서 물어보는 리커트 척도에 의해서 평가. 리커트 척도 알아둡니다. 자, 이거는 이제 그 연구 보고서를 작성한 사람의 이름이죠. 리커트죠. 자, 다음에 사회과 평가 도구의 판단 기준으로서는 타당도, 신뢰도, 공정성, 루브릭. 제가 강력하게 들이대고 있습니다. 자, 루브릭. 자, 루브릭의 의미 꼭 알아두세요. 루브릭 일단은 글자를 먼저 물어볼 가능성이 큽니다. 루브릭. 자,
그 뒤에 쭉 설명들 참고하고요. 자, 사회과의 최근 동향과 과제, 동아주의와 다문화주의는 수능 생윤에서 강조하는데요. 옛날에 출제가 되었다가 한동안 출제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쏠쏠하게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출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뱅크스가 다문화적 내용을 통합하기 위한 구성원리 4단계, 1단계 기여적 접근법, 2단계 부가적 접근법, 3단계 변혁적 접근법, 4단계 사회적 행동 접근법. 1단계와 2단계는 교육과정 자체를 바꾸지는 않고요. 그냥 어느 정도 추가하는 정도, 3단계와 4단계는 바꾸는 겁니다. 세계 시민교육의 접근법에서는 세계 체제 접근을 꼭 알아두자 그랬습니다. 왠지 우리가 정치에서는요, 세계 체제 이론 그러면은 좀 이게 그 강대국 뭐 약소국 막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하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세계 체제라는 말을 알아두자 했습니다. 자, 이상으로 파이널 핵심 체크. 자, 사회과 교육론 파이널 핵심 체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만점 다 맞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